안녕하세요. 일본 행정서사 낙군입니다. 이번 달에 등록 심사가 완료돼서 드디어 행정서사의 이름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사무실 오픈 준비로 한창이에요. 행정서사로서 올리는 첫 번째 영상의 주제를 뭘로 할까 고민하다가 일본에 사는 외국인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고 그만큼 저도 개인적으로 가장 많은 상담을 받았던 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에서 중장기 체제를 하기 위한 비자는 다양하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안정적인 비자라고 할 수 있는 영주 허가의 취득 조건과 일본에서 비자를 취득할 때의 전반적인 주의사항을 몇 가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일본의 영주 허가를 받기 위한 3대 조건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면 1번, 영주가 일본의 국익에 부합된다고 인정될 것. 이 조건에서 주목할 점은 체류기간과 공적 의무의 이행입니다. 일본에서 영주 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원칙상 10년 이상의 연속 체류가 필요하고 그 중에 5년 이상은 취업비자로 채워야 합니다. 일본인의 배우자, 영주자의 배우자, 그리고 정주자, 고도 전문직의 경우 이 체류기간 10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예외가 존재하는데 이건 다음 기회에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적 의무의 이행이란 일본에서 살면서 각종 세금과 연금 그리고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조금 뒤에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영주 허가를 받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정도의 자산 혹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을 것. 일본 출입국 관리청의 가이드라인에는 이 영주 허가를 받기 위한 자산의 규모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일상생활 함에 있어 공공의 부담이 되지 않고 본인의 자산 혹은 기능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실무상에서는 보통 연수입 300만 원 이상을 연속적으로 받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직업 안정성, 가족 구성, 거주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당연히 자산이 많고 직업이 안정적일수록 유리합니다. 그리고 영주 허가를 받기 위한 마지막 조건은 소행이 선량할 것입니다. 이건 다소 추상적으로 보일 수 있는 조건이다 보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소행이 불량하다고 여긴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의 내용은 꼭 일본에서 영주 허가를 신청할 때뿐만이 아니라 일본에 체류하기 위한 모든 비자의 신청과 갱신에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첫 번째 요소는 과거의 범죄 혹은 위반 이력입니다. 사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과거의 범죄 이력은 당연히 비자 심사에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일본 국내외에서 징역 혹은 금고 이상의 판결을 받은 경우 비자 신청은 원칙적으로 불허됩니다. 그리고 의외로 상담이 많았던 교통 위반의 경우 1회 정도의 주차 위반, 속도 위반, 신호 위반 정도는 과태료에서 끝나기 때문에 보통은 그냥 넘어가지만 이것도 반복적인 위반이 있었을 경우엔 당연히 비자 심사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건강보험료의 체납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영주 허가의 세 가지 조건을 전부 어기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보험료를 제대로 낼 수 없을 정도로 안정적인 자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소행이 불량하다고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의 건강보험료 체납은 일본 정부에서도 아주 무겁게 생각하고 있는 문제고요. 최근에는 2027년 6월부터 체납자의 비자 재류 자격 변경 그리고 갱신을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그렇게 실시한다고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일본 정부가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일본에 거주하고 있다면 외국인이라도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직장에 다니는 경우 혹은 아르바이트라도 일정 시간을 넘어서 근무할 경우 근무처에서 알아서 사회보험에 가입시켜주지만 무직 상태가 됐다면 본인이 직접 시청에 가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일부러 안 낸 거라면 그 결과의 책임을 본인이 지면 되지만 좀 안타까운 건 정말 이걸 몰라서 체납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퇴사를 하고 귀국을 할지 일본에 계속 남을지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다가 행정처리를 깜빡하는 경우인데 저도 일본 생활을 하는 입장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심사관은 서류와 기록으로만 평가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당연히 심사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참고로 영주 허가의 심사에는 원칙적으로 직전 2년 동안의 납부 기록이 심사 대상입니다. 세 번째는 연금과 세금의 미납입니다. 이것도 건강보험료 체납과 비슷한 결의 문제고요. 앞으로의 비자 유지와 신청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거라고 예상합니다. 일본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면 국민연금에 가입 대상이 됩니다. 회사원이라면 후생연금에 가입되어 있지만 저처럼 일을 그만두거나 프리랜서가 된 경우에는 본인 거주지의 연금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만약 지금 수입이 적거나 없어서 납부가 어렵다면 아주 간단하게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잊지 말고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일본에서 만난 분 중에서 일본에서 연금을 받을 것도 아닌데 내가 이거 아깝게 왜 내?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개인의 도덕성을 논할 생각은 없지만
이런 발상이 일본의 비자 발급을 점점 더 어렵게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연금의 납부 이력은 영주 허가 같은 장기 비자를 신청할 때 특히 중요할 수가 있는데 연금의 미납분을 비자 신청 직전에 몰아서 내면 괜찮습니까? 이런 문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납분이 없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거를 연치 없이 계속 냈다는 성실성 또한 평가 항목이기 때문에 영주허가 신청 직전 2년간의 기록에서 연체 여부가 있었다면 비자 신청이 높은 확률로 불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세금 납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직전 5년 동안의 기록을 보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마지막 요소는 본인이 아니라 파트너의 위반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가족체제 비자처럼 원래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는 비자로 체류를 하고 있어도 자격 외 활동 허가라는 걸 받아서 주 28시간 이내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안 되지만 이 28시간의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이분에게 가족체제 비자를 줬던 배우자 그분이 영주허가를 신청할 경우 파트너의 자격외 활동 위반으로 인해서 영주허가가 불어들 수 있습니다. 일본의 입국관리법의 가장 큰 특징은 심사관의 재량이 아주 강하다는 것입니다.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요건을 전부 충족해서 비자를 신청해도 그걸 보고 기계적으로 비자가 발급되는 건 아니고 출입국 재료관리청의 심사관은 많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짓습니다. 즉 심사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시킨 건 물론이고 의심이 가는 요소, 조금이라도 마이너스 요소를 만들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자 심사라는 건 이 외국인의 생활 태도와 책임감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차분하고 냉정하게 준비해서 증명해야 합니다. 요즘 들어서 일본의 비자 심사가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이번에 취득 난이도가 대폭 올라간 경영관리 비자를 보면은 그 말은 맞는 것 같고요. 저도 비자가 불어된 사태를 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있고 너무 까다로운 조건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자국민의 이익을 우선하는 건 당연하고 장기적으로 일본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외국인을 선별하는 그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물론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법과 제도는 존중하고 그 안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준비하는 게 결국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